충심 포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입니다. 오늘 방송은 김어준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전 충남 이선 도의원 김용필 도의원님과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필 도의원님은 충청남도 도의회 이선 의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용필 도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를 여기에 아마 불러주신 것은 제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도의원 재직 그 시절에 제 사실 별명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 방송에서 안희정 지사 저격수로 그렇게 저를 찍어서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서 충청에 있어서 단소리 쓴소리, 단소리 할 것은 달게 하고 아주 쓴 것은 옹담처럼 한번 좀 그때 그 실력을 발휘해서 해봐라 이런 의도에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잘 알고 계셔? 저도 소문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 도의회 의원 하실 때 그 저격수였다고. 그때 도지사님이 누구셨죠? 안희정 지사였는데요. 네. 이 저격수란 말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격수는 멀리서 보이지 않게 아주 그 입마살상, 아주 그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이 저격수인데 과연 충청 보수를 위해서 과연 제가 그런 역할을 했을까 생각을 해볼 때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단소리 쓴소리를 통해서 우리 그 충청도의 정치 발전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 부분에 한 알의 미랄이라도 그 정신을 가지고 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제가 우리 김용필 전 도의원님한테 굉장히 오늘 그 송구스럽고 죄송한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도록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드렸는데 그 멀리에서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와주셔서 고맙고 이왕에 오신 길에 우리가 그 단소리 할 거는 하고 쓴소리 할 거는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남들이 못하는 얘기를 우리라도 또 시골이라고 해서 감출 것도 없고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아는 대로 방향을 잡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김용필 그 충남 도의원님께서라면은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아 가면서 우리 충남의 도민 아니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같이 해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렵지만 좀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제 모습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아주 편안한 복장에 또 보통 방송에 나가면은 그 분두 바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라이브 그냥 생으로 편안하게 단소리 쓴소리의 그 방송의 취지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연령 비연령 우리 충청도를 가리켜서 코에 닮은 코걸이, 귀에 닮은 귀걸이 이런 이야기를 충청도 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충청도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만 하고 그것이 곧 충청도가 수도권이 되어지고 또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앞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국토의 중심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라이브 이 길에 있어서도 명확한 이야기를 우리 그 충심 포럼 단소리 쓴소리 그 길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그 마음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3시간씩 걸려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에 그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다고 그런 마음 갖기가 힘들지 않은데 우리 김 의원님의 그 열정과 그 약속, 그 지킴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아마 바쁘신 분을 이렇게 오래 잡을 수도 없는 가운데에서 또 부탁도 또 드렸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스러운데
여하튼 어찌합니까? 그래도 우리라도 좀 할 얘기 해 가면서 이거는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이거는 단소리, 이거는 쓴소리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생각은 이렇다. 근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이것도 어떤 거 구분해 준다는 생각 속에서 한번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그 주제는 김어준 그는 누구인가라고 이 주제를 잡아봤는데 저는 그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조금은 알았어요. 조금은 알았었는데 그 깊이는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알고 그 사람이 왜 이 세간에 그 호불호가 분명하냐 했었을 때 뭐는 호고 뭐는 불호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 김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잡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 세상, 특히 그 정치가 그 이념의 그 치열한 그 갈등과 그리고 분열 그리고 논쟁 이 속에 빠져들어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 12일 날 지난 12일 날 독일의 그 자유대학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프랑스에는 그런 수박이 없을 듯한데 한국의 그 수박 걸개 그림을 크게 그려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 그 강연장에 난입을 해가지고 크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 수박이라는 그 의미가 그럼 누가 그렇게 했느냐? 흔히 얘기해서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개딸들이 독일까지 진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당의 문제를 그 독일 사람들에게 한편으로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그건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개딸들의 과연 그 역할이나 그 정신적인 지주가 과연 누구였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김어준이라는 사람 흔히 그 진보에 있어서 그 여러 그 방송인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넘지 못할 그 벽, 넘지 못할 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보수 중도 우파에서도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 그 중도나 또는 우리 보수층에서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그 딴지일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딴지? 그 딴지일보가 예. 김어준 그 사람이 그 창간한 거라면서요? 1998년도에 창간을 했는데 그 말 자체도 딴지일보를 창간을 했습니다. 인터넷 신문입니다. 근데 이 인터넷 신문 자체에 있어서 그 김어준 씨의 직책이 총수예요. 그럼 딴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 딴지 건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고 다른 편으로는 어깃장 놓고 그리고 가는 사람 뭔가 저 뒷덜미도 잡아보고 그 딴지 걸어서 방해도 하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1998년도 그 시기에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자본주의 이 체제에 대한 딴지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거기에 있어서 내가 총수 노릇을 한번 해보자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은 정말 진보 언론 방송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총수가 김어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김어준 그 방송인이 출연하는 예를 들면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TBS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 많은 사람이 출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998년도부터 김어준의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얼핏 내가 어디서가 본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그 딴지일보를 창간하는 데까지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던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던가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해외 그 배낭여행 같은 그런 스타일로 잘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나라인가 가가지고 어느 호텔에서 삐끼? 그 삐끼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얘기보다도 그게 이제 손님을 유치하는데 어떤 그 역할을 했는지 이제 했던 건 그 용어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뭐 딴지일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디 잠깐 제가 그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행 자유화가 그 실시되면서 그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홍익대를 졸업한 걸로 이렇게 학력이 나와 네,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홍익대까지 가기도 3수에 걸쳐서 갔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금 사람들이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낭여행을 갔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80개국을 다녔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언어 자체도 한국어도 사용하고 그리고 영어도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고 하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그 보수나 또 중도 우파를 생각할 때는 그 1998년도 역시 그 딴지일보 이 자체가 그 딴지일보만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뭐 딴지 마켓 그리고 딴지로 구성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방송 이 모습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단소리 쓴소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을 벌써 20여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벌써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나무가 진보 방송인으로서 우뚝 서고 누구도 그 침입할 수 없는 그 아성을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그 배경과 그라운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김어준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흔히 생각할 때 박원순 시장이 그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2016년도에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바로 뉴스 공장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정치적인 색깔 그것도 박원순 시장 좌파에 적합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많은 그 편파 시비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 중도나 보수 측에서는 누군가가 시장이 되고 누군가가 도지사가 됐을 때 바로 그 김어준이라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서 박원순 시장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서 뉴스공장을 갖다가 만들어서 많은 진보주의 사람들이 그 안으로 모일 수 있는 지원 그리고 후원 그런 걸 해줬던 사람이 우리 중도나 보수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그쪽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잘 뭉칩니다. 공감해요. 네. 우리는 선거 때 저도 참 선거 때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보따리 싸들고 가면서 도와주고 하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너 나 언제 봤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유세장 가면은 충청남도 아니 전국을 다녀도 제가 유세를 수없이 다니고 할 때 김용필이 와서 유세 좀 해줘 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데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큰 그 성장 배경을 보면은 박원순 바로 그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인데 그 방송국 내에 많은 비판을 무릅쓰고 진보주의의 등대와 기둥이 설 수 있는 그 방석을 깔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어준이 거기서 분명히 컸습니다. 심지어는 김어준이 TBS에서 계약금을 얼마 받았느냐 발표를 안 했으니까 모릅니다. 아니 적당한 선이라고 하면은 김재동도 방송비 얼마 받았다고 알 수 있는 건데 왜 김어준은 왜 모릅니까? 뭔가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김어준을 위한 방송 제작 규정도 받겠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짐작하는 거예요. 김어준은 바로 한 달에도 뭐 4천만 원씩을 받았다. 뭐 몇천만 원을 받았다.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네들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김어준을 통해서 할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야당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건 특정한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거기 불려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인지도가 팍팍 올라가거든요. 지금 우리 부총장님 교수님께서 추구하는 이 단소리 쓴소리 저도 좋아요 구독을 눌렀습니다마는 저도 지난번에 이 단소리 쓴소리 유튜브 방송 제작된 게 있어가지고 저와 깊숙하게 관련된
단톡방에 있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과연 좋아요, 구독을 몇 사람이나 눌렀나 가봤더니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저쪽 사람들은 한번 띄워놓죠? 그러면 사돈의 학연, 팔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다 불러다가 누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힘이고, 그게 정치적인 힘이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국회의원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를 시도하는데, 우리는 말을 할 때는 보수 중도는 그냥 대한민국을 전체를 다 걱정하고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다 꺼내놓으면서 좋아요 누르고 하는 거는 뭐 대단한 것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뭐 호적등본 떼주는 것처럼 보증 서는 것처럼 결과물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자체가 그렇게 단합이 잘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진보 방송인으로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큰 거목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이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보궐선거, 뭐 박원순 시장이 뭐 좋은 일 하다가 시장 그만둔 거 아니잖아요. 지금에 와가지고 뭐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해당 당사자가 신고해가지고 말이죠. 문제 생기니까 나 이제 시장 털렸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스스로 안타깝지만 세상을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보궐 서울시장 선거가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장 선거 때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이겼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겼는데 김어준이라고 하는 뉴스 공장 방송인 봐보십시오. 자기를 키워준 죽은 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새로운 시장이 왔는데도 눈 하나 깜빡합니까? 당당하잖아요. 나를 자를 테면 잘라란 말이야. 내가 누군데 김어준인데. 그리고 그 주변에 진보 소위 얘기하면은 그 요즘으로 하면 이재명 또 뭐 이낙연 그 따르는 사람들 똘똘 뭉쳐가지고 김어준 힘내세요. 김어준 힘내세요. 우리 보수나 중도는 저희가 아무리 활동을 하도 힘내세요보다도 우리가 아마 단소리 쓴소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수님 잘 나가면은 다른 데서 태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다른 데서 태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교수님? 태클 들어올 만큼만 우리가 확장도 되고 이제 구독자가 좀 늘어졌으면 좋겠고, 하나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 충신 포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TV는 뭐 전국적인 어떤 그 시사도 터치를 하고 더는 충청도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는 충남을 그 좀 대신하는 이런 그 조그만 어떤 그 방송이 되어줬으면 하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걸 무슨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전 시작도 안 했고 할 수도 없고 또 하지도 않았겠죠. 지금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공감을 해주는 쪽을 좀 많이 확산시켜 보자. 그리고 충청의 특히 충남민들이 생각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 또 그분들이 또 생각하는 것, 또 그분들이 어떤 그 중앙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듣고 보고 해서 그런 전달하는 그런 쪽으로 해보겠다 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했고요. 오늘 우리 그 김용필 전 우리 충남도 의원님을 모시게 된 것도 제가 그 다른 분들한테 우리 김 의원님의 어떤 그 매력과 그다음에 할 소리 안 할 소리 구분하시고 또 할 소리를 뭐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나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 누구보다도 충남에서는 아주 그분들 얘기는 속된 말로 얘기해서 김용필 그 친구 아주 인물이야. 한번 그 김용필 의원님 한번 초청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따금 한 번씩 들어봐.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셔서 사실 오늘 초청을 했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그러면 이제 김어준이의 이런 어떤 그 장점이라고 그럴까? 그의 어떤 그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대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저는 그 뉴스를 그래도 비교적 잘 듣는 늙은이인데,
독일에 가서 강연하는 중에 이 개딸들이 가가지고 수박은 없지만 수박 그림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으쌰으쌰 했다 하는 뉴스는 저는 못 봤는데 우리 김 의원님은 그 어디가 이렇게 잘 좀 보셨네? 그 누가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스스로 그들은 이미 태양광 배터리 충전이 켜져 있듯이 스스로 움직이는 세력들 같아요. 스스로. 네. 근데 그 기사에 보면 어떤 것이 나왔냐면은 수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낙연 총재가 자유대학에 와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할 때 너는 수박이다. 그러니까 겉은 파란색. 다시 말해서 겉은 파란색이면 당 색깔이 민주당. 근데 속은 빨간색. 국민의힘. 너는 속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분이 일어났고 또 그 수박 걸개 그림 그 앞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 걸개 그림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정치의 현실이 여야를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발전되어져 있는데 정치는 사실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흡사 꼭 생각하면은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전에 조선의 통신사들이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에 갔는데 갔을 때도 보면은 남인 서인 서로 다른 파가 갔는데 갔다 와서 선조 임금에게 보고할 때에 전하 일본군은 절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외놈은. 근데 한쪽은 아닙니다.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한쪽 측에서 정말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지 않아 보이더냐? 임금에게 벗어나서 물어보니까 아니야. 쳐들어올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임금 주상 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누구 좋으라고 내가 사실대로 말을 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정치의 상황이 진영 간의 이 갈등,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BTS가 해외 진출하면은 국익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개딸들이 해외 진출해서 수박이 팔리는 것도 아닌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가장 이런 것을 세력화하는 것이 저는 김어준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사실 국민의힘이 2021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에는 검찰총장이었는데 국민의힘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참 진짜 하늘이 낸 분이죠. 대통령을 3번 4번 도전해도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은 그냥 무슨 뭐 그냥 물 그냥 시원한 물 목으로 그냥 쑥 들어가듯이 그냥 들어가서 대통령 딱 되신 거예요.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그리고 나서 2022년도 6월 2일 날 대통령 선거는 3월 달에 있었습니다. 6월 2일 날은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리 3승을 했다는 겁니다. 내리 3승을. 그걸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당 이해찬 총리가 우리가 20년 이상 집권해야 된다. 이해찬 총리가 20년 이상 집권하면은 이 나라가 어디 갈는지 참 끔찍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말을 한 가운데 전략기획가가 저는 김어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왜 그러냐면은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2022년도 말에 여론조사 기관을 만듭니다. 그 돈 한 푼 가지고 돈 뭐 적당히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론조사 하려면은 뭐 ARS 그 다음에 1대1 또 전화 응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됩니까? 또 선관위에 또 등록을 해야 되고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기관을 또 설립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보수에 3번을 당한 이후에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보수에 내년 총선을 질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보로 볼 때는 정말 애국자죠. 그쪽 세력으로 볼 때는. 근데 그만큼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여론조사 기관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 모습이 우리 그 중도 보수에서도 그런 애국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론조사 기관도 좀 만들고 우리는 그냥
이분 태산을 향해서 달려도 나라를 위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교수님이 애국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록 오늘 제가 예산을 이제 완전히 이사 가가지고 태안군 저 안면도에 가서 살면서 여기 올 때에 버스를 3시간 타고 왔습니다. 버스를 3시간 죄송합니다. 타고 왔는데 그거는 교수님의 애국의 그 열정,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 좌파들이 집권하면은 이게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가 내려올 때에 서울에 현수막 거는 그 세력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걸 막기 위해서 단소리 쓴소리 유튜브 방송국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의도는 없으신지요? 저는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제 보수를 지지하고 그쪽에 편을 들고 싶은데도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어떤 서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는 높은데 기대에 못 미쳐주는 보수 단체를.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제가 힘이 없으니까, 언론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2사람도 보고 3사람도 보고 10사람도 보다 보면 우리들이 한 얘기가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가 누군가에게 한번 전달이 될 거다. 이제 그런 기대 속에서 이걸 시작을 했고, 그런 뜻으로 우리 김용필 의원님을 모셔서 그분의 생각은 어떤지, 또 옛날에 안희정 도지사의 저격수라는 소문도 들었으니까 아마 그 방향을 좀 제시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모셔왔고요. 오늘 그 김 의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그 안희정 그 도지사 시절에 그 안희정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론 그 단점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봤었을 때는 저 사람 저런 장점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도의 인기 도지사 역할을 했지 않겠느냐.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 한다고 상대를 알아야 나도 어떤 전력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다. 그 상대를 모르는 사람한테 상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어떤 그 어드바이스 차원에서 그 사람의 장점은 이런 게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 한번 주실 말씀 있으세요?